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러시아어 대조 언어학 강의를 진행할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성 의문 체계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모음과 자음의 음소 체계를 대조해 보겠고, 그 다음에 각각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모음과 자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음을 보면 단모음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어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10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5개의 단모음이 있는데 여기 표시된 의라고 하는 모음은 학파마다 의견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별개의 음소로 보지 않는 의견을 따라서 5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단모음 중에는 여기 전설 원순 모음, 위와 외는 실제 발음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고, 에와 에는 실제 발음에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발음을 고려하면 7개의 단모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러시아어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5개의 모음은 러시아어에도 있는 모음이고, 연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의와 어는 러시아어에는 없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에는 있지만 러시아어에는 없는 이중 모음이 있는데 여기 표시된 것처럼 11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상의 이중 모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외와 위는 단모음이지만 실제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예와 예 그리고 외와 외와 외는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총 10개의 이중모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면 한국어에는 현실 발음에 따른 음소가 총 17개, 즉 단모음 7개와 이중모음 10개가 있고, 러시아어에는 5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모음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라고 하는 모음이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서 어라고 하는 모음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먼저 점심을 좀 먹을까? 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라고 하는 모음은 오라는 모음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와 비교를 하면서 연습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는 원순 모음이 아니고 평순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둥글려서 내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어를 오로 발음하게 된다면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와 오디, 언제와 언제,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각 쌍 중에서 하나를 발음을 해주고 어를 발음한 것인지 오를 발음한 것인지 알아맞히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기를 발음한 것이죠. 거리를 발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발음해서 구별해 보도록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을 연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이러한 연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들, 선생님, 선선해요, 어서 오세요 와 같은 말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글쎄요. 그럼 글을 쓰세요.
으라고 하는 모음을 들어보셨나요? 표에서 다시 보시면 으는 우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어에는 없는 모음이지만 러시아어에는 이 으라고 하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어 화자들은 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으는 원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입술을 둥글려서 내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으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살짝 연 채로 평평하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자, 으를 연습하는 데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어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어의 모스크바 같은 그런 단어를 만약에 한글로 적는다면 자음이 연달아 있는 부분에서 스크 이런 부분에서 으라는 모음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적힌 것을 한국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모스크바. 네, 러시아어 화자가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으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 으라는 모음은 이런 발음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스트, 크레물린, 크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으가 들어가는 이름, 한글, 처음, 끝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름이나 구급차, 저는 눈이 나빠요 처럼 으와 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음악을 들을까요? 무슨 음악을 들어요? 궁금해요 같은 우와 으가 같이 있는 말들을 연습해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자음 음소를 표로 그려보면 총 공명음이 4개, 그리고 장애음, 즉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15개, 총 19개의 자음 음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열음은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3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찰음도 마찬가지고 마찰음은 평음, 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어의 자음을 보면 공명음이 8개, 장애음이 29개, 총 37개의 자음 음소가 있습니다. 러시아어의 자음은 이 요트를 제외하고는 총 18쌍의 36개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있어서 총 24개, 12쌍의 무성음, 유성음 쌍이 있고 여기는 무성음만 있는 또 여기는 유성음만 있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을 하나의 표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장애음이고요. 그 다음에 공명음, 비음과 유음을 하나의 표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파열음부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는 평음과 경음과 격음, 3중 대립을 이루는 3쌍의 파열음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각각 경자음과 연자음,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파열음하고 파찰음이 이렇게 평음, 경음, 격음의 3중 대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 자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음은 모두가 무성음이고요. 평음은 특정한 환경에서 유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기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경음은 기식이 전혀 없이 발음을 하는 것이고 격음은 기식을 강하게 해서 발음을 하는 것이고
평음은 약한 기식이 있는 음입니다. 여기서 경음은 러시아어로 하면 напряженный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적은 것처럼 러시아어의 경자음과 연자음이라고 할 때 그 tвердые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찰음은 역시 평음과 경음과 격음의 대립을 볼 수가 있고 러시아어는 경자음이 하나, 연자음이 하나, 둘 다 무성음입니다. 마찰음은 한국어는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 있고 스와 스, 러시아어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마찰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음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의 흐보다 훨씬 약한 마찰을 보인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음의 경우는 비슷한 음이지만 한국어에는 있지만 러시아어에는 없는 특별한 응이라고 하는 영국의 비음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음은 한국어의 르는 경우에 따라서 설치금 르로도 발음이 되고 탄설음 르로도 발음이 되는데 탄설음으로 발음될 때는 러시아어의 전동음 르와 비슷하지만 튕기는 횟수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파열음의 평음 그, 드, 브 그리고 파찰음 즈, 쯔, 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국어의 그, 드, 브의 옆에 러시아어로 그, 드, 브로 발음하는 게 좋겠다라고 유성음을 적어놨는데요. 왜 그렇게 적었는가 하면은 먼저 평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성음이지만 모음이나 공명음 뒤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바다의 다, 공기의 기 같은 음은 유성음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 화자가 바, 다, 가 라고 발음을 한다면 러시아어 화자가 듣기에 파, 타, 카에 가까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어 화자가 바다가를 발음한다고 하면서 파, 타, 카로 발음한다면 한국인이 알아듣기에는 파타카로 들리겠죠. 바다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성음인 바, 다, 가로 발음하게 되면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아들을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는 러시아어의 유성 파열음으로 발음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성음으로 발음되지만 이렇게 다리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다리가 보였어요처럼 쭉 이어지는 발화에서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평음이 유성음으로 실제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성음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음을 연습할 때 먼저 모음 뒤에 있는 위치부터 듣고 구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바, 아빠, 아파를 구별해서 들어보고 아가, 아까, 아카처럼 모음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두에 나타나는 평음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불, 뿔, 풀. 연습해보는 하나의 또 방법은 땅을 이루고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를 발음을 하고 그것이 브드그인지 뿌뜨끄인지를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러시아어에는 뿌뜨끄에 해당하는 파열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평음과 경음, 뿌뜨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과 빵, 가주세요, 까주세요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여기 제시된 예를 참고로 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음 브드그와
격음, 프트크를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네, 이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발과 팔, 발, 도끼라고 하는 것이 토끼로 들리지 않는지 네, 구별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발이 아파요 라고 했는데 팔이 아파요 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불파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파열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다음에 파열을 하면 파열음이 되는 것이고 파열을 하지 않고 막힌 상태에서 끝내면 불파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음절 말에 파열음이 있을 때는 파열을 시키지 않는 불파음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즉, 숲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어는 파열을 어느 위치에서도 하게 됩니다. 숲 이렇게 파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어에도 이렇게 파열음의 끝을 터뜨리지 않는 그런 불파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뚜다, 까무처럼 파열음이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파열음은 사실 파열이 따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아, 그게 바로 불파음이구나 하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비교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국어의 단어 숲과 러시아어의 단어 숲을 들어보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열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막 한국어죠. 막 러시아어입니다. 속, 속 네, 마지막이 파열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 올바르게 발음을 한 숲과 만약에 한국어를 마지막 자음을 파열을 시켜서 틀리게 발음한 것을 숲 비교해 본다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숲 속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숲 속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불파음 연습은 이렇게 나열이 된 경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밥, 국, 목, 입 또는 조사나 어미 앞에 놓이는 밥도, 먹지와 같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찰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찰음의 즈, 쯔, 츠, 평음, 경음, 격음의 쌍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즈를 츠로 발음을 하게 되면 한국어에 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즈는 역시 유성음으로 발음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즈라고 발음을 하는 게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발음하도록 연습하는 게 좋겠고 물론 러시아어의 연자음 즈와 쯔는 파찰음이 아니고 파열음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의 즈와 쯔와 가장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발음과 가깝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츠는 별로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역시 파찰음도 먼저 모음 뒤의 위치부터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자! 네, 이런 감탄사가 있죠. 아자. 아차! 라고 하는 감탄사도 있습니다. 아짜! 아, 뭐가 짜다라고 음식이 그런 감탄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죠? 아자, 아짜, 아차.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의 위치를 그 다음에 다뤄보면 좋겠죠. 잠, 짬, 참. 이 즈와 츠는 특히나 구별해서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알아듣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추워요 라고 알아듣지 않도록 구별하는 연습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를 들려주고 종, 어떤 걸 발음했는지 구별해보는 그런 연습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전주라는 도시도 있고 청주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잘못하면
잘못 알아듣겠죠? 내일 우리 전주에 가요? 청주에 가요? 네,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연습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예를 잘 활용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성 의문 체계의 대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